자, 미안. 일단은 교재 이름은 그냥 핵심 교평수인데 핵심이라고 써놓고 핵심이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교육청 평가원 수능 문제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자이스토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 근데 왜 만들었냐? 나보기 편하려고 만든 거예요. 나보기 편하려고.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그냥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어느 기출문제집을 봐도 그죠? 내 맘에 차는 게 없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하하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은 맨 처음에 우리가 수열이라고 해도 함수랑 별반 차이가 아예 없죠.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변수가 자연수냐 아니면 실수범위냐 요거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나? 그래. 한 번 하는 게 낫겠지. 자, 우리가 x가 1보다 커놨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이렇게 나왔으면은 1, 2, 3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가능한 이자의 세산자. 그래서 그냥 이산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x가 1보다 커놨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얘는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 개수만 무한대 개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1부터 3까지 하나도 끊김없이 다준 자리가 연속적인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열 같은 경우와 함수 같은 경우에는 둘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정의역 차이밖에 없고요. 정의역이 어떤 상태? 얘는 자연수인 상태. 얘는 실수인 상태. 왜? 수열은 일반항을 AN으로 써요. 그렇죠? N은 내추럴 넘버, 그래서 자연수 약자로 쓰는 거고요. 함수는 펑션, 변수는 그냥 x로 씁니다. 실수 전범위에 관련된 거. 그래서 무슨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지겹겠지만 후딱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쓰여 있는 애들이 되는 거고, 함수 중에서는 뭐랑 똑같아요? 1차 함수랑 완전히 똑같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수열에 대해서 극한 해석을 하든 몰라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흐름을 놓고 보려고 한다. 그럼 1차 함수 안에서 n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그냥 그대로 점점 따라가다 보면은 그 경향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수열에서 등비 수열과 관련된 애들. 자, 당장 우리가 2n제곱이라고 쓴다면 함수로 놓고 봤을 때는 2x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에서 놓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x가 얼마가 됐든 1, 2, 3, 4만 보면 되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8. 자, 그러면 얘 안에 무조건 다 포함되느냐? 등비수열은 그럼 지수함수 안에 다 포함되느냐? 아니, 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얘가 지수가 자연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때요? 밑이 음수가 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는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면서부터 밑을 양수로 쓰게 돼요. 왜?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부호 판정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 이것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 두 개 다 봐줘야 돼요. 2의 x제곱뿐만 아니라 2의 마이너스 x제곱까지 놓고 봐서 1일 때는 마이너스 2, 2일 때는 4, 3일 때는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괜찮죠? 나머지는 그냥 함수격에서 그냥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합의 개념에서도 등차 수열, 수열의 합, 시그마, 그 다음에 함수의 합, 인테그랄.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둘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우리 수열의 극한도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리미트. 얘는 함수랑 다르게 n이 무한대밖에 안 보죠. 왜냐면은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얘는 자연수로 이산적으로 끊겨 있기 때문에 3에 한없이 가까이 보낸다? 3에 한없이 가까운 항이 있어요? 2항하고 4항이 그나마 3항하고 제일 가깝기는 한데 완전 별개잖아요. 2항이 100이 나오면 3항은 마이너스 1000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4항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불규칙한 수열도 수열입니다. 규칙이 없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의 한정에서만 극한의 개념을 적용해 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극한을 씌워본다. 그죠?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수렴, 발산. 그 수렴하는 케이스도 0으로 수렴, 0이 아닌 경우로 수렴. 그리고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진짜 정수빵이라서 0으로 수렴하는 값이 나오는 경우와 0은 아니지만 수렴값이 정수 0이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y는 x 같은 게 있다고 쳐요. fx가.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아니 0 플러스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fx. 자, 얘는 꼴만 놓고 본다면, 가까워지는 그 꼴만 놓고 본다면 얘는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0에 가까운 것 뿐이에요.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점의 논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딱 요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정확하게 x가 0인 지점, x가 0보다 조금 더 큰 오른쪽 지점, 요거 값이에요, 요거 값. 괜찮죠? 얘 우극한이라고 하면 요 함수 값이에요, 요 함수 값. 근데 다시 한번 확대 끝이 없다 그랬어요. 확대 끝이 없으니까 오른쪽 점은 그 점을 찍은 순간 그 사이 많은 실수점이 생기고 사실 더 가까운 애였어요. 또 잡는 순간 또 확대해서 더 가까워지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이라고 해도 얘는 무조건 양수지만 0은 절대 안 나오지만 결국 0으로 수렴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렴값 자체는 그냥 0으로 봅니다. 괜찮죠? 원래 이 값은 절대로 0이 안 되는 거예요. 극한으로 본다 그러면은 꼴만 놓고 보면은 0이 아니에요. 다만 0이 아닌데 우리는 0으로 보면서 등호로 연결시킨 겁니다. 원래 등호가 될 수가 없는 등호로 보는 거예요.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보니까. 자, 그래서 얘는 요런 밑에 케이스가 방금 그 얘기고요. 결국이 0이 아니지만 수렴값은 0이라서 극한값을 0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케이스는 어느 경우? 아예 그냥 상수함수예요. 그렇죠? 상수함수. y는 0. 그렇죠? 0. 요런 상수함수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가 무슨 3 플러스로 갈 때 fx. 그쵸? 3의 우극한이건 좌극한이건 다 정수빵이에요. 괜찮죠? 이건 그냥 정수로 빵. 그러면 이런 차이를 왜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리미트 x가 무슨 0 플러스로 갈 때 x 곱하기 x분의 1 나왔다. 자, 그러면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얘는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주 미세하게라도 뭔가 남아요. 얘도 0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꼴로만 놓고 보면 얘는 0 플러스에다가 0 플러스 분의 1. 아, 얘는 0 플러스에다가 무한대네. 0 곱하기 무한대. 티끌 모아 태산. 그죠? 그래서 얘는 0이 아닌 게 되죠. 근데 만약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 곱하기 x분의 1이면 얘는 뭐예요? 이건 그냥 0이에요. 그렇죠? 아예 제로잖아요. 제로가 무한대 개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0 곱하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지만 얘는 티끌이라도 있는 거고 얘는 티끌도 없는 거. 그래서 얘는 그냥 제로로 들어갑니다. 꼴이라고 하는 거는 x가 0으로 갈 때 각각의 해당 값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꼴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구분해줘야 되고 발산은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작은 의미의 발산. 그렇죠.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원래 작은 의미의 발산은 그냥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 자체가 영원히 뻗어나가는 거. 근데 그거를 넓게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해서 통합 적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케이스는 어느 경우? 진도. 여기다 다 적어놨죠? 이게 안 적어놨네? 안 적어놨네? 진동. 괜찮죠? 진동.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짬통같이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함수로 생각하기엔 좀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슨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런 거 나온다고 친다면 얘는 아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1 나온다고 친다면 얘는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나오니까 수렴값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치만 크기 자체가 무한대로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냥 진동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아까
살짝 언급했었던 거. 자, 극한의 성질. 그래서 극한의 성질은 수렴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봅니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이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상수배의 수열이라면 얘는 개수를 앞으로 빼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굳이 왜 나오죠? 이게 an이 만약에 발산하는 케이스면 어차피 상수 앞으로 못 뺀다라는 거예요. 근데 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괜찮죠? 뺄 필요도 없는 애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2개 이상에 관련된 수열의 내용. 이건 뭐 함수랑 당연히 다 똑같으니까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극한의 성질은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수렴하면 따로 계산해도 된다. 그렇죠? 각각이 수렴한다면 따로 계산해도 된다. 그렇죠?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경우. 4번 같은 경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다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시그마 성질, 인테그랄의 성질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시그마 인테그랄도 위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밑에 두 개는 안 되죠. 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이기 때문에 곱에서는 따로 적용이 안 돼요. 자, 얘도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 다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분모가 0 되는 경우는 제외해줘야 될 거예요. 자, 나머지 꼴에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꼴 관련된 얘기는 수투랑 비슷하니까 근데 그것도 좀 이따가 잠깐 좀 보는 게 낫겠다. 자, 일단 앞에 거는 몹시 많이 쉬워요. 몹시 많이 쉽습니다. 우리 지금 문제 구성을 잠깐 보면은 스텝 1은 2점과 3점짜리예요. 3점짜리 중에서도 초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텝 2는 어느 정도냐? 3점짜리 고난이도에서 4점짜리 초반까지 들어갑니다. 스텝 3도 있어요. 스텝 3는 4점짜리 중반부터 4점짜리 고난이도까지 들어가고요. 각종 킬러들도 들어가 있어요. 스텝 3에. 근데 최고 난이도 문제 있잖아요. 최고 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는 스텝 3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디 들어가 있냐? 스텝 4에 들어가 있어요. 스텝 4는 제목 자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스텝 4는 천천히 여유 있게 들어가기 바랍니다. 천천히. 그래서 목표는 스텝 2까지 완벽하게 가고요. 스텝 3는 될 수 있으면 건드려보자 라는 게 지금 일단 목표예요. 여유되는 친구들은 스텝 3까지 다 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저기 스텝 1에 있는 거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6번 하나만 직접 풀어봅시다. 6번 하나만. 뭐 수렴하니까 그냥 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괜히 썼네요. 그죠? 자, 당연히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6이 이상한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나 이거 제대로 푼 거 맞아? 바본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요? 미안해. 2가 답이네요. 아이고, 실수. 순간 착각했어. 왜 2를 무시하려고 했지? 써놓고선. 자, 그 다음에 스텝 1은 넘어가고요. 스텝 2로 갑시다. 자, 너무 한 번에 올라가긴 좀 힘드니까 10번 문제 잠깐만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문제.
희한하다. 10번 문제가 답 나온 사람이 답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기 이거 10번 문제는 수투에도 있습니다. 저 FX 버전으로 해서 문제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두 가지 풀이 방법으로 일단 제시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객관식 단답형용 바로 풀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엄밀한 풀이 방법을 볼 겁니다. 엄밀한 풀이 방법. 자, 객관식 단답형용도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N은 어때요?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AN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무한대 두 배니까 무한대죠. 무한대에서 뭘 뺐는데 3이 나왔어요. 무한대에서 뭘 뺐는데 3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도 뭐란 얘기예요? 무한대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엄청나게 부자인 저기 아랍 왕자가 한 명이 있다고 칠게요. 막 돈이 막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어. 우리 재산 차이가 3,000원 차이나. 그럼 얘 엄청나게 부자인 걸 아는데 얘가 재산이 3,000원 차이밖에 안 난대요. 그럼 뭐예요? 얘도 엄청 부자인 거예요. 괜찮죠? 둘이 사실상 3,000원이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몇백조 부자들 사이에서 3,000원 차이면? 그냥 없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둘이 재산이. 괜찮죠? 아니 무한대에서 뭘 빼가지고 3이 나요. 그러니까 EAN과 OBN은 둘 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3 차이밖에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잠깐만 EAN하고 OBN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둘이 똑같이 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EAN을 OBN으로 봐봐요. 그럼 얘는 2분의 OBN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분모는 2분의 7BN이 되겠고 분자는 5BN에 3BN 하니까 8BN. 극한 씌웠어요. 그럼 어차피 BN 무시한다면 답이 얼마예요? 7분의 16. 그래서 답이 23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객관식 단답형용 풀이에요. 이거 함수의 극한에 대해 똑같이 나옵니다. 함수의 극한. 수투에서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얘는 약간 좀 야매 느낌이 나죠? 근데 야매 느낌이지만 극한에 대한 본질을 꿰뚫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맞습니다. 자, 근데 약간 좀 야매 느낌이잖아요. 뭘 자꾸 거르고 빼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그럼 3 차이 나는 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아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둘이 실제로 딱 3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극한으로 봤을 때 뗄 거 떼고 3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엄밀하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B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도 못 써요. 왜냐면 증명하지 않으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통째로 치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새로운 함수로 치환해 볼게요. 새로운 수열로. 통째로. 그럼 얘는 식이 몇 개 나오냐? 2개가 나와요. 첫 번째 EAN 빼기 OBN이 CN인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3으로 수렴한다는 거. 그죠? 이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AN은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CN은 지금 3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AN과 CN은 써도 되지만 BN은 증명해야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AN을 갖다가 다 리모델링해서 바꿔놔요. AN을 가지고 EAN은 OBN 플러스 CN. 그럼 AN은 2분의 OBN 플러스 2분의 1 CN. 괜찮죠?
그러니까 이걸로 놓고 오면은 AN을 왜 2분의 5BN으로 바꾸는지가 좀 보여요. 이게 어차피 수렴하는 애라서 별 차이가 안 나요. 괜찮죠? 티끌 차이. 그치만 엄밀하게는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바꿔주면은 얘는 리미트 AN으로 갈 때 AN 대신에 2분의 5BN 플러스 2분의 1 CN. 자, 분자는 2AN 대신 5BN 플러스 CN. 그죠? 얘 5BN 플러스 CN.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었던 BN과 3BN.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5BN에다가 BN 더하면 2분의 7BN. 그 다음에 2분의 1CN. 그 다음에 분자에서 또 8BN 플러스 CN. 아니 그럼 BN은 지금 무한대로 가는 실수했다. BN을 AN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BN이 증명 안 돼 있는데 망했어. 미안해. 바꿔서 집어넣어야 돼. 근데 내 내용이 이해되죠? 미안해. 자, 그럼 증명을 합시다. 자, BN은 2AN 플러스 C를 5로 나눈 거야. 괜찮죠? 얘 극한 식은 어떻게 돼요? 무한대 플러스 3. 괜찮죠? 무한대 플러스 3을 5로 나눴으니까 무한대. BN도 무한대. 이제 증명했으니까 써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써도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고요.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 얘는 3으로. 무시해도 되죠. 자, 항상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제일 큰 걸로 나눠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제일 큰 게 BN이잖아요. 분모 분자를 BN으로 나눠 놓으면 그쵸?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찢어놓으면 2분의 7 나오고 2분의 1 곱하기 BN분의 CN 이렇게 찢으면 8 플러스 BN분의 CN. 그러면 이제 얘는 빵으로 가겠네요. 무한대분의 3이니까.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빵으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얘는 이미 수렴하니까 수렴하면 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큰 걸로 나눠서 가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따로 계산하게 하려면은 다 큰 걸로 나눠서 봐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해 줘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엄밀하게 딱 따져서 2분의 7분의 8 그래서 7분의 16 아까 전에 풀이랑 똑같습니다. 괜찮죠? 자, 만약에 내가 수리논술 본다. 올해 수리논술 본다. 이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나온다면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지 않으면은 이거 점수가 감점당해요. 자, 이렇게 야매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점수 반 맞으면 잘 맞는 거예요. 답이 맞아도.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도 점수 반 맞습니다. 하지만 서술형에서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왜? 좋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은데 굳이 얘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수투에도 있는 거잖아요. 수투에도 있는 거라서 굳이 미적에서 이걸 낼 필요가 없습니다. 등비수열만 나와요. 나온다면은. 자, 그래서 답은 23 나왔고요. 11번은 나중에 직접 한번 풀어보기 바랄게요. 11번은.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시 한번 큰 걸로 나누는 겁니다. 저기 첫 줄, 네모 박스에 첫 줄에 써놨죠? 극한의 핵심은 무한대분의 상수를 0으로 본다는 데 있다. 나름 짤막짤막하게 쓴다고 썼는데 길어졌어요, 말이.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이쪽도 한 문제 정도만 스텝 1 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봅시다.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거 18번 하나 직접 풀어볼게요. 18번. 저기 여유가 되면 앞에 거 다 풀면 돼요. 다 숙제라서. 앞에 거다.
그죠? 뭐 2점짜리 문제라 사실 뭐 별로 문제 안 될 거예요. 그쵸? 딱 전개해서 놓고 본다면 그렇죠. 4n제곱 4n제곱 지워지고 4n에서 마이너스 4n 빼니까 8n 그 다음에 1에서 1 뺐으니까 요거 남죠? 답은 그냥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2점짜리는 좀 건너뛰고요. 저기 26번 한 번만 가볼게요. 26번 유일하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중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절대값 때문에 조금 고민되면 절대값은 내부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로 다 나눠줘야 됩니다. 어우, 많이 잘했네요. 자, 케이스 두 개만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요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니까 FA가 얼만지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NFA가 1보다 커나 같은 경우랑 NFA가 1보다 작은 걸로 케이스 분류해서 들어가 줘야 돼요. 얘 나중에 생각해주면 돼요. 나중에. 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럼 뭐야? 3분의 NFA 빼기 1 빼기 NFA. 자, 여기 1 나오는 경우를 봐주면 되는데 요 둘이 그냥 지워지죠? 그럼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될 수가 없어요. 요 케이스는 아예 그냥 A 값으로 가능한 경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참고로 요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얘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어차피 FA는 N은 양수, 자연수잖아요. N 나눠도 되죠. FA가 N분의 1보다 커 같은 거야. 근데 N은 결국 어디로 가는 애요? 무한대로 가는 애요. 결국에 얘는 N분의 1이지만 0으로 봐도 되는 애예요. 괜찮죠? 따라서 얘는 사실상 FA가 0 이상인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양수가 맞지만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걸로 놓고 본다면 마이너스 붙여나가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NFA 빼기 1 빼기 NFA. 그쵸?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fa 곱하기 n. 그쵸? 어차피 요거 두 개. n이 지금 변수예요. n에 관한 1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2fa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이 마이너스 1도 나오겠고요. 그러면 얘가 결국 n이 무한 들어간다면 요거밖에 안 나오죠? 마이너스 fa로 나와주면 된다. 그게 얼마? 1로 나와야 돼요. 따라서 f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만 찾아주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생각해보면 fa가 n분의 1보다 작은 거라서 fa가 음수인 경우의 한정에서만 지금 확인한다 라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쵸? 마이너스 1 나오게는 지금 몇 개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하,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두 개. 2번이 답이요. 2번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뭐 열심히 적어 놓기는 했어요. 자, 근데 요 27번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원래 이걸 왜 설명하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설명한 적이 있기는 할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9n 제곱 플러스 12n 빼기 3n. 사실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얘는 실제로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럼 실제로 계산해봐야 되는데 제곱근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얘는 뚜껑을 따야 돼요. 그죠? 뚜껑 따려면 켤레 곱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풀이 방법이 다들 알고 있는 풀이 방법이에요. 켤레.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켤레 씌우면 9n제곱 플러스 12n 빼기 9n제곱 분모는 루트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3n. 자, 이렇게 가니까 얘는 3n제곱 3n제곱 9n제곱 9n제곱이 지워져요. 그러면 여기는 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가장 큰 게 1차항이죠. 그쵸? 그래서 정리할 수 있더라. 원칙상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가장 큰 걸로 나눠줘야 됩니다. 분모 문자 n으로 나누면 얘는 12가 되고요. 얘는 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괜찮죠? 자,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다 나눠서 최종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9, 빵, 3, 12 따로 계산해도 되더라. 그래서 다 리미트 다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다 따로따로 가는 거.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3분의 12 2가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얘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때요? 그죠? 그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도 나중에 한번 참고해보면 좋기는 합니다. 결국에 얘랑 얘가 둘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부자예요. 둘이 사실상 똑같은 애예요. 둘이 똑같은 애.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9n제곱이죠, 얘도. 루트 9n제곱. 얘랑 얘랑 동급인데 지금 사실 n이 무한대로 갈 때 9n제곱이 있다고 하면 12n은 의미가 있는 애 없는 애요? 없죠? 상수항은 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9n제곱 플러스 12n을 갖다가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라고 쓴다면 이 둘은 사실상 같다고 봐도 돼요? 안 돼요? 같다고 봐도 돼요. 거의 차이가 없는 애예요. 괜찮죠? n이 무한 들어가는데 저기 백두산에다가 모래알갱이 얹어놓는다고 산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커지긴 하겠지만 사실상 뭐 의미 없는지 4도 한다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했을까요? 이거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3n 플러스 2로 봐도 상관이 없는 애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3n이니까 둘이 얼마 차이 나요? 2 차이 나죠? 그냥 2예요. 좀 이해될까요?
직관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당장 이 문제 풀 때는 뭐 이걸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관점 하나하나가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가 들어갔을 때는 관점 해석하는데 도움이 조금 됩니다. 직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건 수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봐주는 게 좋아요. 그럼 잠깐만. 얘 10n은 왜 살려놓는 거지? 어차피 9n제곱 입장에서는 10n도 쩔이잖아요. 그렇죠? 얘도 쩔이. 그러니까 여기 백두산이 있으면 얘가 저기 모래알갱이 하나면 얘는 약간 좀 큰 바위 하나 정도? 큰 바위야. 그럼 백두산에 큰 바위 있다고 별 차이 없잖아. 근데 문제는 얘 9n제곱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없는 물에는 여우가 왕이잖아요. 얘가 어차피 지배적으로 큰 애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얘가 작으니까 얘를 무시해도 되는 거고, 얘가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는 거고, 얘는 무시하면 안 되는 애예요. 왜? 얘네를 지워버리니까. 괜찮죠? 그래서 12n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꼴의 형태를 조금 눈치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31번. 자, 요거 한 번만 직접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헷갈리면 그냥 켤레 씌워도 됩니다. 진짜로. 별 문제 안 돼요. 원래가 켤레 씌워서 가는 거예요. 아유, 너무 쉬웠어요. 자, 그래서 켤레 씌우는 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n 플러스 2 곱하기 2배니까 2분의 1 제곱이랑 거의 비슷하죠? 괜찮죠? 4n 제곱에 2 곱하기 2배 하면 2n 나오잖아요. 상수는 그냥 무시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2차, 이거 2차만 돼요. 2차만. 3차는 안 됩니다. 3차는. 왜냐면 그거는 또 변수가 많아져요. 다른 변수가 생겨요. 2n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랑 별 차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엔 2n 플러스 2분의 1에서 2n 빼기 2분의 1 뺐으니까 그냥 1인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켤레를 씌워도 되고 안 씌워도 됩니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보면 되고요. 그렇다고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활용할 수 없으면 그냥 아예 안 써도 돼요.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외워야지만 쓸 수 있는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딱 봤을 때 자유자재로 딱 보고 얼마든지 그냥 능동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상태, 그걸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35번 한 번만 가볼게요.
얘를 제곱했네. 얘는 제곱 안 하면 어떡해. 얘가 4분의 5인데. 자, 얘는 두 가지로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당연한 거야. 활용 못한다라면 켤레부터 일단 마스터하고 정리해주고, 두 번째 활용할 수 있으면은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 a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루트 an제곱 빼기 an. 자, 분자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 자, 요게 지금 4분의 5로 나오니까 얘랑 얘 지워지고요. 분자는 그러면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뺀 거니까 이거 a 플러스 1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어차피 분모 n으로 나누면 결국 루트 a만 남고 a 플러스 1만 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루트 a 분의 a 플러스 1 남는데 그게 지금 4분의 5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약분해주면 2가 되겠고 양변 제곱해서 들어가주면 되겠죠. a분의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4분의 25. 그렇죠. 그래서 얘는 대각선끼리 곱해주면은 4a 제곱 8a 플러스 4는 25a. 그래서 얘는 4a 제곱 빼기 17a 플러스 4는 빵.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모든 양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b니까 그냥 4분의 17이죠. 뭐 인수분해해도 상관은 없고요. 4분의 17 이걸로. 답이 지금 4번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타나지는 게 이거 루트 an 플러스 둘 곱하기 2배에서 나온 게 얘가 되려면 2루트 a분의 1이에요. 괜찮죠? 이거 제곱. 그러면 상수한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괜찮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a 일단 빼고 n제곱 마이너스 n이잖아요. 그럼 얘는 a 곱하기 n 마이너스 1의 2분의 1의 제곱과 거의 유사하게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범위 한정에서는 제가 루트 an 플러스 2루트 a분의 1 빼기 여기다가 제곱근 씌웠으니까 루트 a 곱하기 n 빼기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그냥 지워져 버리게 되겠고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루트 a 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루트 a가 되겠네요. 괜찮죠?
리미트는 사실 상관이 없어지네. 여기 끝이에요. 이게 지금 4분의 5. 괜찮네. 그럼 양면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루트 2분의 1, 루트 2, 2분의 5. 그래서 얘는 양면에 제곱을 할까요? 뭐 어차피 제곱은 해야 되네요. a분의 2, a. 그럼 얘는 4분의 25. 그럼 요거 2 넘겨서 빼주면 4분의 17. 그쵸? 그래서 양변에 a를 곱해주면은 1 플러스 a제곱은 4분의 17a. 그래서 a제곱 빼기 4분의 17a 플러스 1은 답이 4분의 17이다. 그쵸? 뭐 별로 차이도 안 나죠? 그쵸? 이 문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저걸로 푸나 이걸로 푸나.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계산에서는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막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직관력 때문에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직관력 때문에. 수투에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일단 넘어가고. 자, 유형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형 4번. 자, 등차 수열과 수열합을 좀 이용해서 만드는 극한.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자, 무난하게 40번 한 번만 해볼게요. 다행입니다. 다들 S 빼기 S-를 아주 잘해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모르겠어. 진짜 S 빼기 S-에? 안 돼. 안 돼. 까먹으면 안 돼. 자, Sn 가지고 AN 뽑아내는 거는 빼주는 거죠. 2n 제곱 빼기 4n 플러스 2 빼기 n 플러스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Sn이라는 게 2랑 2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보통 우리가 n번째 항만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주세요. 그죠? 얘는 지금 Sn-1이니까 Sn에서 그냥 Sn-1 뺀다면 너무 당연하게 AN이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S1은 A1, S2는 A1 플러스 A2, S3는 A1, A2, A3, S4는 A1, A2, A3, A4. 그쵸? 그래서 얘는 S4에서 S3를 빼주면 되는 거고, 요거는 S3에서 S2 빼주면 되는 거고, A2는 S2에서 S1 빼주면 되는 건데, S1은 뭘 빼서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죠? 얘는. 그래서 요거 하나까지 더 생각해줘야 돼요. 여기는 2항부터 들어가야 되는구나. 1항은 무조건 별도로 뽑아내야 되는구나. 생각해줘야 됩니다. 저기 지난번에 급수할 때도 1월 달에 우리 급수할 때도 그 1항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있었죠?
이번에 테스트 문제 또 집어넣을 거예요. 1항 가지고 장난치는 거. 1항은 별도로 따로 놀아서 급수할 때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 무조건 낼 겁니다. 자, 어쨌거나 얘도 마찬가지로 빼서 정리한다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3에 마이너스니까 그죠? 4n 마이너스 3 그리고 얘는 반드시 2항부터예요. 자, 초항은 항상 S1으로 계산합니다. 2 빼기 1 근데 위에도 지금 1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식이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얘는 어차피 n이 무한대만 가기 때문에 1항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괜찮죠? 1항 안 봅니다. 그냥 그대로 가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급수는 문제가 돼요. 그건 1항부터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 아까 전에 2n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n이니까 여기다가 n만 곱해주면 되겠죠? 4n 제곱 마이너스 3n 너무 당연하게 그냥 2가 될 겁니다. 얘는 나머지 잡는 거 크게 무리 없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 그 수열의 합에 관련해서 공식 3개만 후딱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 n은 1부터 무한대로 가면 안 되죠.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 자,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나오는 거 괜찮아요? 이제 수원에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워야 되는 거. 얘는 등차수열 합이라서 그래요. 공식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k제곱.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미안, 얘는 외워야 돼요. 이게 시그마 때문에 만들어진 식이 아닙니다. 1제곱, 2제곱, 3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한 거. 그냥 이게 얘인 거예요. 그쵸? 시그마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얘는 뭔가 없던 연산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줄여 쓴 것뿐입니다. 괜찮죠? 줄여 쓴 것뿐. 자, 그리고 시그마 k 세제곱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이죠. 자, 딱 이 세 개만 현재 교육과정이 사용하세요 라고 허락한 애들이에요. 쟤 빼고는 절대로 수능에서 안 나오고요. 교과서에조차도 쟤네 빼고는 등장을 안 하죠. 다만 증명을 이쁘게 증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교육과정 자체에서도 그냥 알아서 잘해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아예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잘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용할 수 있게 잘 설명하시오.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교과서들 어쩔 수 없이 증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좀 약간 지저분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외우란 얘기입니다. 얘네 외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볼게요. 미안해, 44번으로 가봅시다. 44번. 약간 좀 옛날 스타일 문제기는 한데 연습 용도로는 괜찮아요.
자, SN까지는 괜찮은데 TN이 조금 헷갈리죠? 저기 TN에서 나오는 시그마 안에는 N 있잖아요. 걔 상수입니다. 상수예요. K만 변수예요. 그래서 K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놓고 나면은 아마 시그마 적용하기 쉬울 겁니다. 저기 빠른 정답이 있어요. 빠른 정답. 저기 38페이지에 빠른 정답이 있어요. 아이고. 자, 그리고 만약에 정답이 자연수로 안 나왔다. 그러면은 답이 아닌 겁니다. 다 기출문제 원문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답안지 단답형에 자연수 아닌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SN과 TN만 써볼게요. 자, 일단 SN은 시그마 K제곱 플러스 K. 자,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입니다. 어차피 분모에 SN이 들어가잖아. 이거 어차피 3차만 생각하면 되죠? 6분의 2예요. 이거 6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실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6분의 2예요. 분모 6분의 2. 자, 일단 얘는 넘어가고. 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 여기 설마 이거 시그마 따로 분배하진 않겠죠? 곱셈에서. 그치. 그죠? 큰일 나고요. 자, 그러면 전개 한번 해볼게요. N 플러스 K에다가 N 플러스 K 플러스 1. 자, 전개는 일일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넓게 n 플러스 k를 a라고 잡아봐요. 그럼 a 곱하기 a 플러스 1.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제곱 플러스 2kn 플러스 k제곱. 자, 얘는 다시 한번 내림차순으로 들어가 볼게요. K가 중요합니다. K가 변수는 지금 K예요. 얘는 상수입니다. 상수. 자,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그 다음에 1차가 2KN과 K로 묶어주면 2N 플러스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가 N제곱 플러스 N이에요. N제곱 플러스 N.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찢어내요? 시그마는 항마다 따로 계산할 수 있어. 그쵸? 자, 그래서 원래는 그냥 한 번에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따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시그마 K 빼고 나머지 다 상수 취급이라고 그랬죠? 2N 플러스 1이 개수로 빠져나오면서 시그마 K예요. 그 다음에 얘는 N제곱 플러스 N만 N개입니다. 괜찮죠? 왜 N개인지 이해되죠? K가 1일 때도 N제곱 플러스 N, K가 2일 때도 N제곱 플러스 N. 그런 게 N개 나왔으니까 N배예요. 여기 실수 많이 나옵니다. 자, 쉽게 말해서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이런 거 나오면 그쵸? 얘는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시그마 1. 요거를 1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이 10개.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에다가 2분의 nn 플러스 1이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데 2n 플러스 1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n세제곱 플러스 n제곱이에요.
우와, 이 다 올려서 써야 되나? 한 바퀴만 마저 돌고 마무리 정리할게요. 오케이. 확실히 겨울방학 동안에 연산을 많이 한 티가 나요. 왜냐면 헷갈리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연산 능력이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연산 능력이. 실수가 나오거나 안 꼼꼼하거나 이런 건 좀 덜해요. 미적분은 지난번에 보면 알겠지만 연산이 진짜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와요. 조금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원이나 아니면 수학 상하에서 막 지저분하다고 했던 거 여기서는 그냥 평범하죠. 여기 어지간하면 다 지저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조금 지저분한 것도 그냥 연산 능력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3차 항만 잡으면 돼요. 3차 항만. 응? 마지막에는 배nyok을? n제곱 플러스 n이 상수잖아요. 그게 1부터 n까지 계속 n제곱 플러스 n만 나오는 거예요. n개. 괜찮을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혹시나 해서 k는 1부터 10까지 2k제곱 3k 플러스 4 자, 이렇게 나왔다. 2배의 시그마 k제곱 3배의 시그마 k 시그마 4 얘는 4배의 시그마 1인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3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4 곱하기 1이 10개예요. 그쵸? 이런 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1 그대로 나오면 안 돼. 4 나오면 안 돼요. 40 나와야지. 오케이? 자, 그게 지금 여기에서 n이 하나 더 추가된 이유죠. 이거 잘못 쓰면 이거 답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딱 봐도 어때요? SN분의 TN이 지금 3차분의 3차예요. 3차분의 3차. 그렇죠? 3차분의 3차로 나와요. 이거 어차피 3차 나오잖아요. 얘는 뭐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해봤자 2차가 개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여기 3차 개수만 딱 생각하면 이거 6분의 2. 아까 전에 봤지만 6분의 2n 세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분모는 그냥 6분의 1을 봐도 되는구나. 그럼 문제야. tn 3차 계수 여기 지금 6분의 2 하나 나왔고 여기서는 2분의 2 하나 나왔고 여기서는 1 하나 나왔고 얘는 그냥 무시. 괜찮죠? 그러니까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분모 문제에다가 3을 곱해주면은 1 더하기 4, 6. 그래서 답이 7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은 빠르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 중간에 뭐 무시하면서 넘어가더라도 3차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치환을 이용한 수열의 극한. 잠깐만 좀 나가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아까 전에 그 극한의 성질하면서도 했었어요. 치환에서 보면은 다 뚫린다. 괜찮죠? 왜냐면 극한의 성질은 어차피 수렴하면 따로 계산하니까 수렴할 수 있게끔 치환을 해주거나 하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고민되는 건
아, 미안해. 쉬운 거 하나는 좀 합시다. 48번 한번 풀어볼게요. 쉽지만. 자, 다시 한번 이 모든 극한은 일단 꼴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얼마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답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케이. 맞아. 맞았네. 지금 미안. 아쉽게 맨 처음에 본 학생 2명이 지금 답이 2번이 나와가지고 난 처음에 이 답이 2번인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 5번이에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일단 꼴부터 봐야 돼요. 분모 2 분자가 수렴 안 하면 안 돼요. 그 분자가 수렴하는데 얼마로 수렴해야 돼요? 12로 수렴해야 되죠. 그래야 2분의 10이니까 6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N은 수렴값이 그냥 10이라는 얘기네요. 괜찮죠? AN은 수렴값이 10. 그러니까 얘는 10. 얘도 10. 그러니까 2n분의 10n. 오, 괜찮죠? 그쵸? 2n분의 10n이야. 이거는 어차피 12로 가는 애입니다. 10으로 가는 애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얘는 치환이 아니잖아. 그쵸? 이거는 극한의 본질 안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갈 수 있는 값을 빠르게 본 것뿐이고요. 원칙상으로는 치환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통째로 bn으로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은 bn은 2분의 an 플러스 2가 되겠고, n이 무한 들어갈 때 bn 값은 일단 6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bn은 극한을 알잖아요. an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얘를 전부 다 싹 다 bn으로 리모델링을 해볼게요. 그러면 an은 2bn 빼기 2니까 이게 갖다가 다 집어넣어도 되죠. 지금 얘는 극한이랑 상관없이 치환된 식 안에서의 수식 변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건 n의 값에 관계없이. 그렇죠? 그래서 얘는 an 대신에 2bn 빼기 플러스 2n 분의 an 대신에 또 2bn 빼기 2 집어넣으면은 2n bn 빼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잠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bn은 6으로 가잖아. 그쵸? 이거 좀 애매한데? 내림차순으로 봐볼게요. 지금 n 들어가 있는 게 얘랑 얘밖에 없어요. 이건 어차피 그냥 12로 얘는 어차피 6으로 수렴하는 애고, 그래서 얘는 2n 플러스 쩌리들. 자, 분자는 지금 2n으로 묶었을 때 bn 마이너스 1. 그쵸? 자, 제일 큰 거 분모 문제가 n입니다. n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 플러스 n분의 2bn 빼기 2.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bn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1. 수렴은 따로 계산 가능한데 다 빵으로 가요. 그쵸?
얘는 지금 6으로 가요. 2분의 5. 그래서 2분의 2 곱하기 5니까 답이 5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치환으로 들어가는 것도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최근에 나온 문제였죠? 그죠? 방금 한 게. 뒤쪽은 조금 어려우니까 시간 좀, 빨리 지나갔네. 잠깐만 쉬었다가 좀 가봅시다. 아유, 힘들지. 힘내. 생각보다 지금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놀랬어. 물론 문제가 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질문 있는 사람? 없구나. 알겠습니다.